주성용 부의장님은 지역에 일이 있어서 17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수출 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가 한 발씩 물러서서 지소미아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된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서 한국이 포기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서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건강부회라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 문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만류한 일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외교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특히 한미동맹에 균열이 왔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국제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승패가 아닌 우리의 국익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해야 더욱 제고할 수 있을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제가 제안했던 3대 원칙을 먼저 제안하여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추진해도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거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문희상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 철회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확실히 선점하여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외교 안보 위협을 국익을 제고하는 새로운 대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제안한 3원칙과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미일의 상호 번영과 동북아 평화라는 두 도끼를 모두 잡게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지소미아 파동을 계기로 불거진 한미동맹의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여 한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 평화를 더욱 확실히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앞으로 이틀 뒤 국회 본회의에 보의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여의도에 원내외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불꽃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단식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선거제 개혁이 아직 불투명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4월 22일
4당 간에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안이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낡은 정치 구조를 바꿀 만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민주당은 오히려 250대 50 안이라는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분리하여 처리하느니 이게 다른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새로운 협상이 전개되고 또 특히 우리 당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여야 정치협상의 실무대표로 참여한 만큼 좋은 방안이 강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 12월 여야 5당이 합의를 한 것처럼 의원 정수를 늘려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한 것으로 합의한 330석 또 국회 선거제도 개혁 자문회의가 제안한 360석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학계 또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과 관련한 예산을 동결하는 잔재를 확실히만 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수구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6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막아내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무엇을 위한 신당 창당입니까?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정권 투쟁, 무한 정치 싸움에 민생과 안보는 내팽개 전중들은 현재 정치를 계속하려는 겁니까?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민의를 극심히 왜곡하여 대결과 분열의 승자 독식 양당들을 공고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치 구조입니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싸움이 아니라 민생과 안보를 돌보는 정치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정치 구조 개혁이야말로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상 의장님께서는 다음 주 3일 이후에 검찰 개혁 법안도 부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 내내 논의되어 왔던 개혁 법안들의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과 국민 여론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라도 어느 일방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간 합의 정신을 원칙으로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제도 변화나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 역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합니다. 또 협상을 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인 합의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종 부의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일은 촉박한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협상문을 걷어 잠근 채 단식 투쟁 중입니다. 협상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떼쓰기 정치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답보 상태를 머무르고 있는 실무대표자 회의가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서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 한일 간의 해석차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각각 자국에서는 선전전 과정에서 일부 과장과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아무래도 뒷맛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입니다. 수출 규제 관련한 국장급 회의에서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현안을 최종 합의하고 해결하는 외교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청와대는 당장의 한두 마디 말보다는 최종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외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원장 최입입니다. 얼마 전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주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생활고였습니다. 5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송파 세모녀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총 지출의 3분의 1인 181조 원가량의 복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복지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생계 유지비에 대한 긴급 지원이 중단되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관리는 물론 지원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가능한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생활고로 인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본회의 통과를 단순히 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핵심은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나 소방 장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인데 이번 법 통과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국가직 전환은 소방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소방 사무가 자치 사무로 되어 있는 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논의 과정에서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며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해 왔으나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노력뿐만 아니라 당장 할 일로 열악한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월 6만 원에 불과한 위험 근무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충청 강원대 재난회복 차량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바른미래당은 소방 조직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재난 대비 대응의 전문 조직으로 지역 화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육상 재난을 총괄 대응하는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 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면 비공개를 전환하시기 전에 임명장 수여식 김경민 조직위원장. 그리고 김경민 임명장 수여식 안 했던가요? 그러면 임명장 받고 한 말씀 하세요. 나와주시죠. 예, 임명장 김경민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11월 25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네, 좋습니다. 우리 김경민 위원장님 박수로 한번. 김경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운동적인 연청의 초대 전국 의장이셨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하시고 또 조직 활동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저희가 조직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막중한 자리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드리고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공조직, 사무직, 정무직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화합을 바탕으로 강한 조직이 되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